현대차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은 5.2%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81%가 감소했습니다. 에, 현대차의 글로벌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그 결과겠죠. 이런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데서 어,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 수필이라고 그러진 않고, 어, 어떤 견해 뭐 이런 것들을 기사화 해가지고 나온 내용들인데, 뭐 이게 결국 선전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는 공상과학 우주선처럼 보이는 현대차의 신형 전기 SUV를 운전했다. 아이오닉 5. 참 많이 띄우는 그런 기사네요. 네. 그 다음에 2023 현대 팰리세이드 퍼스트 드라이브 리뷰. 마음에 드는 것이 좋아지다. 라고 또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6가 테슬라 모델 3개를 모델 3을 좀 지루하게 만드는 3가지 이유 해가지고 테슬라보다 뭐 장점이 있는 그 3가지를 얘기했는데, 테슬라보다 훨씬 멋진 과감한 외관, 디자인 디테일, 하이테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매우 홍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뉴데일리 정원일 기자의 뉴스 보던데요. 미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 전기차 해법은 이라는 질문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서 조립, 북미산 부품 및 광물 써야 보조금 지급한다. 전기차에 대해서 국내 생산 중인 전기차 사실상 가격 경쟁력 상실할 거다. 전문가들, 기업뿐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해야. 현대가 대처하면은 뭐 정부도 뭐 당연히 대처를 할 겁니다. 어, 요건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 모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국내에서 전량 생산된다. 코나 EV, 니로 EV, GV60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현대 아이오닉 5 울산 공장 생산 라인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뭐 현대 모피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대처할지 참, 그러니까 북미에서 만들어라 그런 뜻이겠죠. 미국의 요구 조건은. 네. 주가는 18만 8,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2만 500원이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1.4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정몽구씨가 5.3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27.88%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하고 정몽구씨 거의 지분을 조금 넘었죠. 그리고 이런 지분율을 보면은 외국계에서는 어, 뭐 속된 말로 당신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수하게 이익 배당이나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투자한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선일 것 같아요. 50%가 이제 넘는 국내 기업들이 문제인 거죠. 자, 스루프 소닉에 와서 매출은 29조 3천억 원대
매출 달성해가지고 전년보다 5.2%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 판매 가격도 인상이 됐을 텐데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을 거라고 이렇게 우선 쉽게 추정할 수 있겠어요. 이 스루풋 회계의 강점은 이거라고 또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9%뿐이 증가를 안 했고 스루풋율은 0.8%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운영비용은 또 12.6%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스루풋 증가보다 그 운영비용의 증가가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이 이 1.02 나와가지고 전년 반기 실적보다 0.1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뭐 쉽게 그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이거 연초에 1억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6월 말에 2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829억 원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전년 반기에는 9700억이나 났는데요.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3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그 매출액에 대한 내용을 그 수학식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게 이 복합적인 거죠. 이 제품 단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의 이제 단순한 함수인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 제품 가지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그 심리적으로 복잡한 함수가 됩니다. 그 제품 회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그 영업이 이익이 났을 때는 제품 판매 믹스를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 뭐 이런 표현들을 그 공시하는 그 제품 믹스라는 그 표현들을 하는데 이렇게 그 생산성이 낮아질 때는 그 공시하면서 그 원인이 뭐겠냐 그 내려간 거를 사업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하는 경우는 연간 그 잠정 그 매출 공시를 할 때 그 독특하게 그 하나의 경우만 그 매출 증감 원인을 그 뭐 증감 원인이나 영업 이 증감 원인을 그 기재하는 그런 칸이 있더라고요. 그때 외에는 기업이 외부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들은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그냥 수치로 보여주고 주석 내용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이 현대차하고 기아는 완성차 메이커인데 그 원자재 가격을 국제 그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말하자면 공시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합리적이냐 하는 거는 저는 절대 그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판매 가격 인상보다 상대적으로 실제 부품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수루풋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판매 가격은 그냥 단순 평균해서 8.5%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보다도 원재료 가격이 더 올랐을 거다. 여기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리고 또 판단하는데 그 무리한 어떤 그런 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판매 수량에 대해서도 그 공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전년도보다 이 판매량이 15만 3,992대가 그 감소를 했는데 이제 매출도 그 감소를 했죠. 그런데 이 매출액에서 그 판매 수량을 나누면은 평균 판매 단가가 1,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제품 가격은 아까 뭐 4천만 원에서 뭐 6천만 원 선짜리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 회사에 어떤 그 관계자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취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할부 판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출하는 많이 됐는데, 할부로 하니까 그 이 매출이라는 것은 그 돈 들어온 것만 매출로 잡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정확한 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고 회전율, 아니, 재고 이 상황인데요. 2,3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6,163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의 내용도 보면은 이런 그 재고 흐름으로 많은 향후에 또 공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출고 금액 나누기 판매 수량 하면은 이 출고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속 시끄러워지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밝혀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 이제 그 계정 과목에 여기 제품 해가지고 기초재가 얼마 있었는데 입고는 얼마 됐고 출고는 얼마 됐고 그 다음에 폐액이 타계정 대체 그래서 출고계에서 기말재고 얼마다.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향후 이래야 될 겁니다. 그 ESG가 돌아간다면 말이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6%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그 재고에는 상품이 없습니다만은 만약 있다 그래도 그 재고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다가 바로 그냥 판매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8.6%말하자면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그 제품 판매 가격 인상률보다 약간 좀 높은 그런 형태로 보이죠. 어, 운영 비용이 12.6%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비율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그 소점 한 자리까지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좀 독특하기는 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말하자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뭐 대부분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운영 비용도 뭐 여러 가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일치한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런 특이하면은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 그 스타일이죠. 요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근데 뭐가 이상한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음, PQ 총재지비랑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그 스루프트하고 같고 또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인건비가 3조 한 6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18.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9명인데 7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뭐 대단한 그 회사죠. 상반기 평균 임금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연간 이렇게 가면은 1억이 넘는데 아마 그 보너스가 나가면 더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년도 8,600만 원보다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운영 비용에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외에 나머지 모든 그 비용은 기타로 죄송합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5%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의한 비교 일치하고요. 1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기업을 볼 때 매우 저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이 이거
다른 건 저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재고 자산의 투명성만 보는 건데요. 그게 매출원가 산출하는데 크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핵심만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끝내냐 하면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 위에 거를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WCI 회전율 상승은 원재료 가격 인하, 수르픈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지금 그 이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수르픈율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봐서 일치를 했죠. 그러면은 투명하다는 건데, 그러면 투명 가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인하라든가 수르픈율 하락으로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할 수 있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은 덜 그 인상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스루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그 스루프 매출 재료비가 더 그 증가가 더 높았죠.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된다 이겁니다. 어, 이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 그 자동차 만드는데 핵심적인 그런 그 부품들을 그 얘기해서 그 원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부품들 A, B, C, D, E 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어, 매출채권 수금 속도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요 협력업체한테는 아주 그 좋은 시그널이고요. 본인들은 수금 속도가 늦어졌다는 것은 영업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로 다시 가서 투명 회계를 검증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 건데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투명하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봐서도 불확실하잖아요. 이 재고 회전율이 그 상승했다는 거는 그럴 경우에는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수량으로. 그래서 그 수량으로 해보려고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불가능하죠. 그 내부에서 그 직원들이 아마 그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한번 산출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증이 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그 2,760억 원의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있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조 5천억 원대로서 그 수익률 5.9% 전년보다 1.1% 떨어졌습니다. 채권자한테 4,900억 원을 추가로 빌려가지고 레버리지율은 12.7%가 됐습니다. 주주잉여현금은 이익배당으로서 2% 나름 매우 높게 그 인상이 됐습니다. 그 배당률이. 그 다음에 최종 9,56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매우 낮네요. 네.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896%로서 8%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 연간 그 매출을 예상하면은 이게 이제 원가 회계 개념인데요. 재고가 15% 증가할 거라는 그 가정하에 보면은 한 59조 정도 나올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한 60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결정을 낼 수 있다면은 자, 그거 해가지고 그 영업이익을 1조 5천억 원 정도 내보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 이것도 60조 원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뭐 한 1억 정도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거죠.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나 그것보다도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총 제조 비용보다 이 매출 원가가 낮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적게 산출되니까 이익이 더 크게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을 요건 스르프 개념으로 생각해 본 건데요. 매출 재료비 변동은 없다고 보고 다만 그 재료 비율을 그 낮춘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TOE 생산성도 떨어지고 수르픈율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도 팔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렇게 그 2022년을 제한하면은 그 쉽게 60조 원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되고요. 전망은 한 58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2022년도에 한 60조로 그 제한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한 60조는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469%나 그 증가한 거로 이 화면으로 안 보입니다만 한 1조 6천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60조 원으로 계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계획인 거고 실제 이 스르픈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아까 그 계획한 거로요. 추가 노력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딴 거보다도 재고 회전율을 2%만 증분을 시키자. 그러면은 26.2회전 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26회전이면은 매우 높은 재고 회전율 수준이 되겠습니다. 24회전이면은 보름에 한 번 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고 흐름은 매우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차가 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은 매출액이 한 62조, 2조 원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가 2022년 말에 한 62조 원을 달성하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아도 녹화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 제가 중단을 안 시켰군요. 어, 현대차의 특징의 하나가 원가 회계 손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2267억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 1조 6천억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러면은 현대차는 금융 수익이 많습니다. 이게 내용을 찾아보면은 배당금 수익이 1조 3천억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투자한 회사가 기아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속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은데도 세전이익은 1조 6천억이다. 이런 구조가 손익 구조 때문에 뭔가 영업이나 사업의 전략적인 정책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기아를 분석을 하고 현대모비스를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뭐 판단이 돼야 될 얘기입니다만은 현대차가 원재료를 비싸게 구매했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한 결과에 대한 가정을 세우도록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